진행은 저희 대구시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래너시고 저희 스마트 시티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김현석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석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CES 2021에 소개되었던 기업별 솔루션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리뷰를 하기 전에 CES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67년에 뉴욕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시카고에서 뮤직쇼라는 게 있었는데 이 뮤직쇼가 잘 되는 과정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1967년에 시작했으니까 제보다 나이가 많은 쇼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처음으로 라스베가스에 와서 개최를 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에 가고 3개 구역에서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CES가 성장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컴덱스라는 쇼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 컴덱스가 굉장히 유명을 했고 이 쇼는 1979년부터 개최가 됐는데 사실은 2003년 때까지는 CES보다는 이 쇼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쇼를 만들었던 사람이 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테크 웨스트에 있는 샌즈 컨벤션홀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CES 중간에 돌아가셨고 컴덱스는 굉장히 유명한 게 1995년에 손정희 회장이 이 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쇼가 경쟁도 되고 협력도 했는데 그리고 컴덱스가 없어지면서 CES로 모든 전시회 이제 참관객들이 몰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CES 같은 경우는 IEEE 미국 전자전기공학회의 학회와 연합을 해서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왔습니다. 2021년 CES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CES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로 전환뿐만 아니라 멘탈, CES의 정신 자체가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 CES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자로 CES로 붙여야 되겠다. 왜? CES에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재밌는 기사는 이제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아니고 카 이그지비션, 자동차 전시회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 언론에 여러 가지 이제 리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자동차에 관한 리뷰 기사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토픽으로 보면 자동차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하나, 비클 테크놀로지 이쪽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5G하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콘텐츠 분야,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도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울러 헬스케어하고 웰니스 분야,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라든지 가족 관련 제품들, 그리고 이쪽 분야는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분야들, 그리고 로봇 관련 분야, 스포츠, 그리고 스타트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있는 C스페이스나 유레카파크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쪽에 있는 분야보다는 좀 앞선 기술 또는 작은 기업들이, 즉 스타트업들이 주로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레카파크가 한 700개 기업 정도 참가해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앞선 기술들을 작은 기업들이 시연하는 그런 재밌는 공간도 펼쳐지고 했습니다. CES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키노트 어드레스가 이제 그 CES가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 기업이 키노트 스피치를 했고요. 여기 있는 키노트 스피치의 주제가 현재와 금년의 트렌드를 좀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키노트 스피치의 킥오프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브라이존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동통신 회사고 이 회사가 주로 얘기한 것은 5G의 어떤 역할, 21세기의 5G 역할이 뭔가 이런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5G에 관한 논의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리 사피로라는
CES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디지털 경험, 원래 특이하게 CES가 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설이 GM이었습니다. GM이 CES에서 가장 각광받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GM의 이제 전략 전환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텔과 경쟁할 만큼 잘 나가고 있는 AMD가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그래픽 솔루션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와 여기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마존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ES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쪽에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CES가 전기전자와 관련된 글쎄 시작했지만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 문제까지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까지 발전했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CES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단순히 금융이나 이런 솔루션만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군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협력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지구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연설에서는 기술 자체의 이중성, 즉 기술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또 기술로 인해서 소외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연설을 했고, 미디어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원래 이제 집에서 거주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과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베스트바이라든지 미디어링크, 월마트, 마스터카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결국은 코비드-19과 관련돼서 이제 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고 또 그것들을 기술을 잘못 다루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브라이존 키노트에서 이제 하나만 살펴보면요. 앞으로 5G가 유망할 분야가 무엇이냐 했을 때 브라이존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 중계를 앞으로 하겠다. 즉 5G를 이용해서 경기장 내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공연도 시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시 관람도 앞으로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5G를 이용하면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공연 중계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류에 이 5G를 활용해서 배송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한 4가지 분야를 통해서 5G가 21세기에 기할 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소개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CES가 개최되면 신조어가 하나씩 생깁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트렌드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슬립텍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슬립텍은 수면 기술이죠. 수면 기술 같은 게 유행했는데, 원래는 당연히 이제 코비드를 극복하는, 코비드-19를 극복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마스크 같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바이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 부착을 합니다. 몸에 부착을 해서 생체 정보들, 예를 들면 맥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한 번 부착하면 90일 정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비드-19 걸린 사람들을 스크리닝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 했고요. 그 외에도 방역 로봇이라든지 이제 접촉 없이 만질 수 있는 이런 가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코비드-10으로 유망하다고 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방역 로봇입니다. UV를 가지고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로봇 전시가 됐고, 여기 있는 모렐이라는 스마트 포식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인데 음성으로 제어하는 수도꼭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진 수도꼭지를 내가 굳이 안 만지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여기 플로트에서 만든 액티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초인종, 도어벨이니까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을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현관에 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여기가 열화상이 있어서 온도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저장을 하고 온도가 높으면 집주인한테 열어주지 마시오 라고 알람해주는 그런 이게 초인종용 현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비드 탭으로 수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동안 아마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가 강세입니다. 20년대, 18, 19년부터 해서 자동차가 강세인데, GM이 가장 각광받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GM이 이번 기간 동안에 회사의 로고를 바꿔왔습니다. 원래 있던 GM 로고에서 이런 식으로 파란, 블루로 해서 GM을 해서 바꿨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는 이렇게 이것이 제로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소 배출 같은 거를 제로로 하겠다.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선언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가 당연히 앞으로는 전기 에너지만 이용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회사가 이렇게 로고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전환입니다. 저는 통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AT&T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대문자 쓰다가 소문자인 이런 형태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유선 통신 하다가 모바일로 집중적이 바뀌면서 이제 분사했던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뭐 이런 과정에서 로고를 바뀌는데 GM도 아마 자기가 로고를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 큰 각오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GM의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t first, electric vehicles weren't for everyone. 네. But then came the OTA. 이것이 배터리, 얼투 배터리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EVs became more than a type of car. 조금 더 효율화해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이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 올릴 수 있다. 예. 예. 오프로드 차고요. The cargo carrier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송용 카고가 되겠습니다. and the early adopter. 예. 요거는 뭐 어리 어답터들이니까 작은 배송 로봇 같은 게 되고요. And sometimes 이게 드론입니다. they became something else entirely. 예. As more EVs Yeah. fill more driveways, OTM will pave the way for GM's vision of an all-electric future. This is the OTM battery platform. GM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런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동차부터 심지어 드론까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비전이고요. 그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보다는 동력을 전기를 이용하는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GM과 이제 비슷하게 그 메르세데스 벤츠도 자기들 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동차의 칵핏 이게 이제 엠벅스라고 하는데요. 엠벅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칵핏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향후에는 자율차가 되면 이제 칵핏이 엄청난 그 멀티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칵핏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BMW의 이제 벤츠 엠벅스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자기들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라디오 같은 거 튜닝해서 스크롤 한다든지 버튼 누르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 다 음성으로 제어된다. 이런 것이라든지 안에 이제 슈퍼 컴퓨팅 파워를 넣어서 이 자체에 AI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도 강조했고요. 특히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 안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을 굉장히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이제 통신기기처럼 다른 자동차와 통신한다든지 다른 인프라와 통신한다든지 아니면 관제센터와 통신하는 그런 기능을 자동차 칵핏에 다 넣어서 보여주는 그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BMW입니다. BMW도 굉장히 그 엠벅스, 벤츠와 유사한 개념을 발표했고요. 원래 BMW의 iDrive가 한 20년 전에 발표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뭔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을 기회로 이제
엠벅스, BMW 같은 경우는 iDrive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만지지 않고 하는 그런 조작 방법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두 회사는 조금 자동차 내부에 배터리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내부에 어떻게 사회론자와 운전자와 조금 더 인터랙션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모빌아이입니다. 이제 모빌아이 부분은 자율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GM은 이제 전기차에서 이번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모빌아이는 금년에 2025년까지 자기들 로보택시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구 언급을 해줬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대구에 우리가 택시에 나왔던 데이터 컬렉션하는 에이다스 시스템 나왔던 거를 좀 언급을 해줬고요. 특히 이 암론 사슈아 교수가 발표하면서 모빌아이는 이때까지는 자율차를 하는데 카메라만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텔하고 협력하면서 초소형 라이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다는 이렇게 크면서 돌아가는 형태의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모터가 필요 없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이다입니다. 모터를 쓴다는 것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술만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높고 고장날 일 없는 라이다를 쓸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어제 모빌아이하고 온라인 컨퍼런스를 했는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를 두 번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자율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2025년 되면 거의 자기들 완벽하게 레벨 4 이상은 구현할 수 있다. 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CES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언급한 두 회사는 이제 컨티넨탈하고 보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은 이제 소위 OEM이라고 해서 완성차 업체고 이 두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회사가 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비전 제로로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GM이 말한 것과 같은 탄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조금 독특하게 도시 전체에서 자기들이 기여할 바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이런 형태로 발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뭐 스마트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앞으로 하겠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서비스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컨티넨탈이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는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그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트니스 트래커입니다. 코비드-19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 관련 제품을 두 개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다 오히려 여기는 휴대용 호모글로핀 모니터라든지 피트니스 트래커를 가져와가지고 좀 대조되는 그런 형태의 전시 내용을 보였습니다. 자, 자동차를 끝나고요. 가전 쪽에 넘어가면 늘 항상 가전의 압도적인 1위, 2010년 이후 정도쯤은 사실은 삼성하고 LG가 거의 CES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에도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자기들 이제 여기처럼 모두에게 그전보다도 좀 더 나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집중점을 이제 가전, 홈에 두고 관련된 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시한 것이 여기는 마이크로 LED TV 110인치짜리 전시를 했고요. 이 마이크로 LED TV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FT, LCD, 그 다음에 OLED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상용화 되면 기존의 다른 디스플레이를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TV를 앞 세워서 여러 가지 전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이제 좀 내세운 것은 집에서 쓸 수 있는 로봇 제품들을 좀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LG도 그렇지만 삼성도 이제 가정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홈 로봇 시스템을 여러 개를 들고 나와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토가 Life is On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Make Yourself at Home 해서 여기도 이제 집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집에 머물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롤러블 4K OLED TV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너처 TV, OLED TV 이런 것들을 좀 전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LG전자의 그 롤러블 이 스마트폰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굉장히 고민했고요. 불행히도 조금 티저 영상만 보여줬습니다. 네. 자, 요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줄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게 참 빛을 발했는 게 중국 회사인 TCL이 여기도 이제 티저 영상처럼 가져온 거예요. TCL도 사실상 티저 영상처럼 가져왔는데 TCL 영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중국 회사이고요. TCL이 역시 롤러블 스마트폰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개념이고요. 네,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예, 줄일 수 있고, 예. 보관할 때는 작게 보관하고, 이제 쓸 때는 조금 더 키워서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이게 아마 이 정도면 실험 장치로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쪽 부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영상이지만 이제 아까 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요 부분은 이제 실물이 아마 좀 실제 제작이 돼서 지금 테스트 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는 개념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함께 있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원래 LG전자가 좀 실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니입니다. 원래 가전 전시하다 보니까 삼성, LG 다음 항상 주목받는 게 소니였는데요. 원래 소니는 자동차 칵핏에 관계된 것을 메인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비전 S라고 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니면 BMW 비슷한 개념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 리얼타임 뭐 실감, 그다음 실시간, 뭐 원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주목을 못 받았고요. 오히려 소니는 이번에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원래 소니 회사가 이 콘텐츠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라고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콘텐츠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닌텐도 게임기, 원래 닌텐도 게임기는 CS는 가지고 오지 않고 게임쇼에 들고 나갔는데 닌텐도 게임기가 좀 주목을 받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어픽이라고 가지고 이거는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소니가 이제 자랑하는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이 필름 메이킹이라니까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를 이제 드론에 달아서 촬영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서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나소닉도 원래 일본의 큰 전자회사고요. 이 부분도 역시 CES의 메인 그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이상하게 원래는 소니와 똑같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두 번째 홈이다,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고 나왔는데 핵심은 증강현실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자동차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리창에 비춰지는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사이클, 자전거 탄 사람도 인식을 하니까 어느 정도 AI를 이용한 영상인식 기능도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니와 파나소닉은 이제 뭐 예전에 같으면 TV 이런 쪽에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그런 전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CES의 그 상반은 제품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회사가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4,000개 회사가 나오면 그 중에 한 400개 제품 정도 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상 중에 또 한 40개 정도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는데 요 상 받은 제품들만 주로 봐도 사실은 트렌드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쪽에 상 받은 회사는 요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붙일 수 있는 필름이고요. 요 필름이 의미하는 바는 유리창 같은 데 붙이면 특정 주파수를 발사하거나 특정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리창에
우리가 어떤 필름을 붙이면 여기 있는 와이파이가 전파가 반사돼서 이 방 안에만 와이파이 신호가 잘 잡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특수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이 제기가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뭐 5G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뭐 IoT 전용망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과 관련된 주파수 또는 신호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핵심적이다고 해서 상을 준 것 같습니다. Vehicle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 것이죠. 탈 것에 관한 상은 몇 년 전에 CES 가서 자동차 나왔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나왔고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요트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무인선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IBM이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개념 제품 자체가 도면만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어쨌든 모형을 만들거나 했을 때 IBM이 이제 여기 들어서는 무인선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10 프로젝트인데 이제 선장도 필요 없고 선원도 필요 없는 그런 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것이 상을 받았습니다. 로봇 분야는 잔디어입니다. 잔디어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을 하고요. 이 큰 농기계를 이제 사실상 반자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뭘 하느냐, 이 수확하는 과정에서 나달 같은 게 떨어지거나 또는 나달에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 나달이 소장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어떤 오토매틱하게 이제 품질 같은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고요. 이 농기계가 가지고 전 세계 10개의 나라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GPS 위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곡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한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래서 농기계이면서도 일종의 반자동 품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중에는 이제 디지털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어쨌든 외과적 치료가 많았다면 디지털 테라피는 영상 같은 것만 보여주고도 치료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현실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이면서 또 이 기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보면 범용성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콘텐츠가 핵심이 되는 디지털 테라피 제품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눈피로, 에디디서가 눈피로 풀어주는 이런 거 같은데 이제 그거는 눈피로 풀어주는 거고 여기는 영상을 보면서 시력을 개선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관련된 제품인데요. 장애인용 관련된 제품은 여기 ORCAM이라는 회사가 받았고 이 ORCAM 이 제품을 장착하면 안경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어주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 참고로 이 ORCAM의 창업자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암론 사슈아 모빌아이 회장입니다. 그분이 3개 회사를 창업했고 하나는 한 100억 주고 팔았고 하나는 17.5조. 이 회사가 지금 얼마쯤 먼저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 한 1조 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모빌아이한테 같은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쪽하고 이제 무인 시스템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상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군용이라든지 또는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좀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드론이 스카이웍스2라고 하는 회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모바일 앱 분야에는 이제 와이파이 센싱을 하는 회사가 받았고요. 여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다가 와이파이를 쏘게 되면 그 전파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이제 레이더라고 보통 하는데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반사되면 이 안에 사람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반사되거나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누워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려면 사실 획기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 어른이 뭐 침대에 있는데 낙상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레이더 같은 거 설치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상은 아니지만 뭐 인기 있는 분야 AR하고 VR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뷰직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AR 디바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위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AR, VR 쪽에 이제 제품으로 쓰이고요. 요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자체가 이제 언택트 시대에 각광을 보다 보니까 뷰직스 M4000 같은 경우도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놀랐는데도 어쨌든 모저비즈라는 회사에서 콘택트 렌즈, 여기는 이제 안경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콘택트 렌즈만 끼면 거기에 이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제품이 발표되면 진짜일까?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있는 모저비즘에서 그런 제품을 발표해서 콘택트 렌즈만으로도 충분히 증강현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품 중에 좀 독특했던 것들은 토토라는 회사가 스마트 변기를 만들어냈고요. 스마트 변기를 가지고 이제 건강을 체크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 토토라는 회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장실에 이제 여러 가지 용품들, 뭐 원래 전통적인 그 변기들, 오래야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참가하면서 맞춤형 화장품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져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립색 노랑인데 여기는 이제 3개의 립스틱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카트리지를 장착하면 색조를 맞춰서 날씨나 이런 거 맞춰서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AI로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GES 내에서 따로 이렇게 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모든 분야에 AI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조금 주목을 본 것들이 사물진흥입니다. 사물진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에 연결 없이 사물 자체에 AI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 아까 보였던 도시의 피트니스 트래커 같은 경우도 사물진흥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 트래커 자체가 아예 뭐 통신 연결 없이 실제로 그 디바이스 안에서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엠벅스 같은 경우도, 벤츠의 엠벅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자동차가 통신 없이 그 안에 AI 칩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였고, 삼성의 젯폰 19, 이 부분도 이제 사물진흥 기능이 있고, 소니의 아까 에어픽이라는 그 카메라 부분들도 내부에 AI 기능이 있어서 영상 같은 걸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사물진흥이 되려고 하면 초소형 칩이 있어야 되고 그 칩 안에 AI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돼서 적용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그 AI의 중요한 게 칩셋입니다. 여기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이 5분에 주목받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 같은 경우는 AI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데 3060 시리즈 제품이 나왔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AI가 관련된 제품을 내놨습니다. 엑시노스 2100을 내놨는데, 이 제품에는 여기는 GPU라고 하는데 여기는 CPU와 GPU도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NPU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NPU는 AI를 연산하는데 CPU보다는 GPU가 좋고 그 GPU보다도 더 좋은 게 NPU입니다. 그래서 그 NPU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그 카메라, 삼성 노트나 삼성 갤럭시에 보면 카메라 했을 때 빅스비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여기 NPU로 다 구현이 되겠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CES 그 전시회가 거의 끝났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누가 만들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CES 주최처가 만들었는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름을 다 쳐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기 힘들고, 특히 이제 원래 유레카 파크가 스타트업이 한 700개 정도 참가하는 기관인데,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드러날 수 없는, 왜? 이름을 쳐넣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해서 뒷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건 테크크런치라는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러면 여러 회사가 있는데 구글하고 도대체 아마존은 뭐 했느냐? 그에 관해서 늘 항상 CES 끝나고 궁금한데, 실제 구글하고 아마존 여기 있는 것은 인비지블 앤 에브리바디인데, 즉 안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부스 차린 적도 없고 한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또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 같은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CES 제품들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거나 알렉사를 써서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역시 두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자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올해 CES에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었는데 CES 주최 측의 CEO가 얘기한 것은 금년에 6개 키워드가 있었다. 하나는 디지털 헬스, 코비드-19 때문에 아마 그런 거고요. 로봇하고 드론이 많이 나타났고 5G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입니다. 아까 장기업 농기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변기에다가 디지털 기능을 부여해서 스마트 변기로 바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자동차의 여기는 비클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CES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보냐면 거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모으면 스마트시티고, 그 다음에 그 CES가 벌어지는 공간 자체가 이게 스마트시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항상 관심 있게 자기들이 트렌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